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2023년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형사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보는 스모킹 건! 오늘도 형사 전문 변호사인 노경종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빵!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느낌이 있는데 안 돼요 이러면은. 자, 지난번에 저희가 가상자산 사기 사건 4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와, 진짜 그 와중에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런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부터 네. 사기 규모도 엄청났었고 막 그런데 오늘 제목 보세요. 일확천금과 가상자산, 욕망의 늪에 빠졌어. 건져줘. 어떡해. 오늘 다 빠진 분들 건져지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전부 건져드린 사안입니다. 오, 네, 와우.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모킹 거는 다 도마출입니다. 네. 이 중에 보니까 이제 노 변호사님이 직접 하신 사건들도 좀 있고, 네. 뭐, 이제 되게 유명한 또 무죄 판결 사건도 오늘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A토큰을 발행한 이 재단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A토큰을 상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재단에 A토큰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싶다는 매수인 갑이 나타납니다. 이 매수인 갑은 재단으로부터 당시 거래소에서 개당 약 30원에 거래되는 이 코인을 개당 10원에 5억 원어치를 매수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으로 그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매수인 갑이 지급한 5억 원의 이더리움은 이 갑만의 자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도 섞여 있었군요. 이 매수인 갑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 약정에 따른 자금 대비 이 A 토큰을 지급을 하는데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투자자들이 매수인 갑 그리고 재단의 대표를 사기로 고소합니다. 뭐예요, 이게? 일단 이제 왜 고소를 했는지가 궁금하겠죠. 이제 이 사안에서 고소인들이 왜 사기라고 주장을 했느냐? 지금 보면은 약정, 투자 약정. 그렇죠. 일단은 A 토큰 자체는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큰 자체는. 근데 왜 사기냐? 고소인들이 사기라고 주장한 이제 핵심 이유는 이게 이 매수인 갑이 MM을 해가지고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MM, 마켓 메이킹.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네, 마켓 메이킹 맞아요. 그걸 해서 2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토큰은 지급됐지만 이제 실제로 가격이 변동하니까 이 A 토큰이라는 건 가격이 계속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장에 뭐 상장돼 있으면 네. 거래될 거고. 근데 이제 수익이 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시세가 변동한 거에 따라서. 그런데 200%를 보장하지 않았냐. 근데 보장이 안 됐으니 나는 속은 거다. 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마켓 메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마켓 메이킹 자체는 진행이 됐던 겁니다. 네네네. 고소인들은 이 매수인 갑이 MM을 통해서 수익을 내줄 거고, 그걸 믿고 자금을 투자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재단 대표도 만났다. 그래서 다 같이 얘기가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래소의 시세 변화를 보면은 MM을 진행한 걸로 좀 추정이 되는 모습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해당 수익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갑도 만났고 재단 대표도 만났고 다 얘기가 된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는 다 이 갑하고 재단 대표가 짜고 친 거 아니냐, 공모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고소를 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된 겁니다. 계약서를 썼나요, 이분들이? 네, 당연히 계약서는 썼습니다. 근데 이 매수인 갑과 그들이 쓴 계약서 내용은 저희가 사실 볼 수는 없었고요. 저희는 지금 이 사안에서는
매수인 갑하고 재단 대표 두 분을 다 변호한 게 아니고 저희는 재단 대표분만 변호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공범 사안을 맡게 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 같으면은 둘 중에 한쪽만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이제 사건 진행 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변호 전략을 짤 땐 몰랐던 사실이에요.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매수인 갑이 투자를 받은 조건이 있잖아요. 매수인 네네네. 갑이 지금 이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쵸. 고소를 한 분들. 그렇죠. 지금. 그 돈을 네. 받아서 그 돈으로 또 지금 이 재단한테서 블록딜로 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투자자들한테 받을 때는 A 토큰 개당 가격을 시세에 준하는 30원으로 책정해서 받았어요. 헐. 네네. 근데 이분은 이제 블록딜 할 때는 개당 10원에 샀으니까 사실 중간에서 좀 차익을 얻으신 거죠. 이야.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왜냐면 저희는 이제 재단 측만 변호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 자체가 뭐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30원에 사서 30원에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재단 A 토큰의 재단 그렇죠. 대표님을 그렇죠, 변호하신 거죠. 그 변호를 하기 위해서 이 재단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일단 이 투자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죠? 자기가 투자하는 과정에서 재단 대표 다 만나서 얘기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약간 왜곡이 있더라고요. 아. 이 재단 대표님 말씀은 만난 적이 있는 건 맞다. 근데 그 만난 게 이 투자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미덕 행사에서 만나기만 했던 거고, 아. 이 지금 투자자들이 투자했다고 하는 그 투자권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만나긴 만났네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만난 게 있으니까 다 이제 재단 대표도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투자 권유를 함께 네. 했다. 네. 이 지금 살짝 왜곡이 있는 거예요. 살짝 왜곡이 네네. 있는 거고, 이제 재단 대표가 또 그리고 MM을 진행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아 재단 네네. 쪽에서도 MM을 했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거는 재단 대표님도, 의뢰인인 재단 대표님도 MM을 하셨지만 이 MM이 이 투자자들과 매수인 갑 사이의 MM과는 별개의 MM이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이 토큰의 가격이 계속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보통 상장 하잖아요. 직후에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나 가격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MM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MM을 한 건 맞는데, 야, 이 MM이 이 투자자들의 MM이냐 아니냐, 요것도 또 이제 약간 쟁점이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단 대표가 MM을 처음에 상장 초기에 진행했던 시기하고 이 투자 계약을 했던 시기가 아주 차이 나지는 않았던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MM과 매수인 갑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MM, 요게 별개다,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것도 이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아, 네네. 이게 근데 무혐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무혐의를 받은 결정적인 증거 네네.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크게 두 개였어요. 크게 이제 스모킹 건이 두 개인데, 자, 첫 번째 스모킹 건은 바로 공모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 재단 네. 대표님이 공모에 가담했느냐? 네, 왜냐하면 이 사안은 투자자가 그 이더리움을 준 대상은 재단 대표의 지갑은 아니었잖아요. 재단의 매수인 갑한테 줬죠. 아, 예, 그렇지. 매수인 갑이 예. 지정하는 지갑으로 보냈겠죠. 예, 그렇죠. 투자자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단 대표는 결국에는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끊어내게 되면은 자기가 일단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예, 그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모 관계가 없다, 공모한 적이 없다라는 증거를 제출하는 게 하나 중요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이 재단 대표하고 매수인 갑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백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 보통 근데 텔레그램은 다 지워지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업계의 관행인데, 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텔레그램을 훨씬 많이 쓰세요. 그렇죠. 우리 일반 국민분들은 사실 텔레그램 많이 안 쓰시고 카카오톡이 훨씬 더 약간 친숙하시잖아요. 근데 텔레그램을 쓰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의도일 수 있는데,
텔레그램은 언제든지 자기가 자기 메시지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게 전체 방에서 삭제가 돼요. 나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 뭐 나쁘게 표현하면 증거를 쉽게 인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 사안을 많이 해보면 텔레그램 메시지가 안 남아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사안은, 자, 우리 대표님이 너무 잘하셨는데 전체 내용을 백업을 해두셨더라고요. 이 분쟁이 터지기 전에. 네, 분쟁이 터지고 나서는 당연히 그 방이 폭파됐습니다. 네, 텔레그램 내용이 안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백업을 해놨는데, 백업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 투자 약정과 관련돼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 돈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이 둘 간에 오고 갔던 그 투자 약정이 오고 갔던 시기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재단 근데 그 내용이 백업으로 대표는 있었다는 그냥 저 투자자들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고. 매수임 값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뭐 사실 재단 대표가 알 이유도 없는 거고. 오케이. 특별히 얘기 안 해주면. 두 번째. 예. 그래서 텔레그램 메시지상 몰랐으니까 오케이. 우리는 공모한 적이 없다. 아하. 요게 하나 있었고.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엔 MM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MM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안에서 좀 특이한 점이에요. 재단 대표의 입장은 좋아, 나 MM 했다라는 건 시원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오. 그런데 이 MM이 그 MM과 별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사실 그거는 좀 변호인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저희도 판단이 들었고, 그럼 시원하게 공개를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가상자산 형사 사건을 하면서 설령 MM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MM을 진행한 자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아마 가상자산 형사 사건을 좀 해보시는 변호사님들이나 혹여 가상자산 분쟁에 좀 엮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MM과 관련된 자료는 사실 이미 삭제돼 버린 경우도 많고, 통상 MM을 진행하는 업체가 중국에 많이 소재해 있어가지고요. 사실 증거 확보도, 만약에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하겠다 하면은 증거 확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사건마다 다릅니다. 정말 사건마다 다르고, 네. 이 부분은 정말 나중에 혹시라도 분쟁에 연루가 되신다면 반드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담을 우리가 하셔야 보통 돼요. 생각하는 네네. 시세 조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그쵸? 차이가 있는 네, 겁니다. 조금 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워낙 이제 이 MM이 시세 조종이다 이런 식의 네. 언론 보도가 많았고, 네. 그래서 좀 약간 사회 인식이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다 시세 조종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이 좀 씌워진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 네네. 시장 대비해서 시세 조종이라고 하면 네. 사실 좀 최근에도 이슈가 막 불거지고 있는 막 연예인들 네. 연루되어 있는 이런 네. 주식 그 사기 사건들도 있어가지고. 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핵심 피의자 라더견 씨가 구속되면서 주변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여기에 연루된 인물들. 시세 조종하면 나쁜 거 아니야? 이러는데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 시세 조종 같은 경우는 네. 좀 느낌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네네. 그리고 뭐 일단은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시세 조종이 없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지만 모든 MM이 시세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은 조금 누명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지금 대표님이 했던 MM은 확실히 구별이 됐어요. 자, 어떻게 구별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MM을 진행한 자료가 스모킹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딱 구별이 됐는데, 뭐냐면 이 MM을 한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크게 시세가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시세가 그렇게 많이 변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네네. 올라간 게 아니라 유통량을 조정하는 네네네. 그런 그렇게까지 MM이었던 금액의 거죠? 차이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수인 갑이 MM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의 시세 차트가 있어요. 떡상 네. 하나요? 네. 그거하고 지금 이 대표님이 MM을 했던 요 기간, 네. 그 두 개 차트를 딱 놓고 보면 네.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이쪽은 네. 떡상인가요? 이쪽은 뭐 약간 이렇게 조용한 강물 같은 느낌이고 저기는 파도가 치죠. 아. 그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MM 자료를 오히려 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제출을 했더니 이 두 가지 부분 말씀드린 텔레그램 메시지와 실제 MM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지금 재단 대표는 이 투자자와의 어떤 거래라던가 그리고 MM에 있어서도 여기에 직접 관여된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재단 대표는 바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매수인 값. 자, 이제 그게 되나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약간 그러면은 진짜 MM 한다고 하고 이렇게 투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직접 변호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제 어떻게 처분을 한 그 사유 그거를 직접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서 들은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전에서 들은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혐의 없음이 됐습니다. 네, 이 사안 혐의 경찰 없음이 조사에서 됐어요. 끝나버린 거죠. 맞아요. 예. 검찰 안 넘어간 거 아니에요? 검찰에 이의를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네. 이의를 안 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의를 하면 같이 공범 그냥 다 이의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저희 사안은 이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끝난 걸 보면 아마 이의를 안 하고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끝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약간 이제 이상해요.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게 어떻게 혐의 없음이 됐지? 아니, 중간에 네? 지금 이미 30원짜리를 10원에 재단에 사와가지고 네네. 시세 차이 없이 투자자들한테 그냥 30원에 다 넘긴 거잖아요. 네, 중간에 맞아요. 나는 네, 이익을 편취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나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요, 자, 이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그 매수인 갑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자, 좋아. 내가 MM 얘기한 건 맞아. 이건 인정을 했어요. 뭐 아마 관련 증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걸 인정했는데 내가 200% 수익 보장한 적은 없다. 그 MM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내보자고 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일방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잘해보자 했는데 잘 안 된 거다라는 식으로 그림을 짜신 거예요. 매수인 갑은. 이해가 되셨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너 나한테 맡기면 무조건 200%야.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잘해보자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MM 하는 기간에 차트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어쨌든 오르긴 했고 팔기도 했고 오르기도 했고 팔기도 했다는 거는 그렇죠. 중간에 이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엑시트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의 제목도 일확천금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통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원에 샀어요. 근데 60원이 되면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벌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게 안 더 되는 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에는 20원까지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20원까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20원에서 만약에 이제라도 팔자 해요. 그러면 뭐 잘 아시잖아요. 이게 호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거의 뭐 절반도 못 챙기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어쨌든 손해를 본 거는 사실이었어요. 손해를 본 건 사실이었는데 이 지금 매수인 갑의 주장은 같이 잘해보자는 거지. 내가 뭐 일방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저희는 또 매수인 갑의 변호인이 아니니까 저희가 시세 차트를 봤을 때는 약간 시세 조종에 해당하는 MM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MM에서 200% 수익 내주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상하죠. 뭔가 단순한 MM이 아니라 뭔가의 조작을 가해서 수익을 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저희가 자료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은 이제 시세조종 MM이 좀 의심이 되는 사안이었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제 시세조종 MM이 나타나면은 그 징표는 크게 두 개예요. 뭐냐면 그 전과 비교해서 일단 MM이니까 거래량이 확 는 게 보입니다. 거래량이 확 는 게 보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시세가 확 올랐다가 상승이 있었다가 확 꺾이는 하락이 있는 무조건 이 그래프가 보통 나타나요. 예, 약간의 출렁임은 있지만 어쨌든 한번 쫙 올라가는 것과 쭉 하락하는 이 두 가지의 차트는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시세 조정 MM에 대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 시세 조정 MM을 하는 어떤 세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세력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자전거래를 해서 다른 별도의 홍보 없이 중간에 사람들이 이 약간 토큰이 흥하나 보다 하고 달라붙는 걸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세 조정 팀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걸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시세 조정 MM도 하면서 실제 작업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개미들이 가게끔 각 게시판에다가 허위 정보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시에 하는 거죠. 그거는 또 그러면 네. 별도의 사건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 정보 올리는 건?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익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게시글을 누가 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MM을 하는 팀이 대부분 중국에 소재에 있다 보니까 IP 추적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네. 바이럴 마케팅 팀은 거의 한국 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IP나 이런 것들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법을 쓰는 걸로 일단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결국 매수인 갑의 주장의 핵심은 MM한 거 맞다. 하지만 누군가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예상할 수 없게 누군가 대량 매도를 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통제하느냐. 진실은 알 수 없네요. 물론 그렇죠. 이거를 정말 매수인 갑의 어떤 다른 개별적인 차명 계정으로 다 팔아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런 주장을 했고, 수사관이 판단한 결론은 뭐였냐면, 일단 보니까 약정한 토큰은 모두 지급이 됐어요. 그쵸. 네, 토큰 자체는 다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이 토큰의 200%를 보장했냐 안 했냐인데, 이건 증거가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리고 보니까 시세가 올랐던 그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건 물론 저희가 공식적으로 본 건 아니지만 들은 얘기에 따르면 수사관이 판단한 거는 그때의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쵸. 네. 매수인 갑이 그걸 못 팔게 뭐 막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쵸. 그럼 결국에는 투자자의 판단 하에 이익과 손실이 좌우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짚을 게 있죠. 네. 지난 시간 맞습니다. G토큰. 지난 시간 G토큰 판결에서 정립한 기준 중에 네. MM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MM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지금 이 사안처럼, 이 매수인 갑의 사안처럼 MM을 해서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 이게 G토큰 판결의 기준대로 하면 사실 얼마든지 유죄로 판단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제가 뭐 수사관님의 판단을, 그 당시 수사관님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왜냐면 뭐 저는 매수인 갑의 변호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들과 매수인 갑이 실제로 주고받은 어떤 뭐 메신저 내역이나 이런 걸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판단은 있으셨겠지만, G토큰 판결에 있는 그 판단 기준, 그걸 만약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안에서 적용을 했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 하면 사실은 유죄가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이 MM을 통한 수익을 지급한다는 형태의 거래는 현재 기준, 지금 이 2023년 기준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최근에 그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강남 네. 그 납치 살인 사건도 네네.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이틀 전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남성 3명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직 판결이 나온 사안도 아니고 좀 워낙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된 사안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일단 언론의 보도가 나온 내용에 따르면은 이 살인 동기 중에 이 MM을 같이 해서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뭐 살해 동기가 생겼다라는 내용도 있긴 있었어요. 물론 실질적인 살해 동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해당 피고인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급이 좀 조심스러운데 방금 말씀 잘해주셨지만은 이 결국 MM과 관련된 분쟁이 터졌을 때 이게 굉장히 좀 분쟁이 약간 크게 커지는 경향이 있고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까지 이제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뭐 위법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좀 떠나서 정상적인 MM을 벗어난 MM, 시세 조종 MM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도 가담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쵸. 이런 말씀을 좀 일확천금. 드리고 싶어요. 네.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게 거죠. 실제 MM을 진행하는 분이시든 아니면 그 MM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든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 지금 살인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좀 안 해주십사.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돈 많이 주고 소고기 사주는 오빠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소고기 사주는 이건 누나도 소고기가 아니라 조심해야 황금돼지 되고. 황금돼지. 아, 네. 네. 어쨌든 무혐의 사례를 네. 저희가 한번 살펴봤네요. 네.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